권력이 흔들리고 체제가 무너질 때 진정한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청운사청의 스님의 예언이 충격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묵언을 깨고 마침내 입을 여신 스님은 2025년 을사년에 대한 충격적인 계시를 전했습니다. 그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마주하게 될 거대한 변화의 징조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예언은 하나둘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언 속에 담긴 숨겨진 메시지를 함께 파헤쳐 볼 것입니다. 그리고 곧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운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언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하신 분의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40년간 청운사에서 수행하며 단 한 번도 거짓된 예언을 하지 않으신 청의 스님. 그는 왜 침묵을 깨고 이 시기에 입을 여셨을까요? 청운사의 새벽은 언제나 깊은 고요로 시작됩니다. 40년이란 세월 동안 이곳에서 수행하신 청의 스님의 일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108배를 올리며 명상에 잠기신 스님은 세상의 큰 흐름을 살피셨습니다. 1983년 스님이 청운사에 처음 발을 들이셨을 때만 해도 아무도 그가 이토록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부터 보여주신 남다른 영적 통찰력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은 스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의 조언을 따른 이들의 삶은 놀라운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청운사 주지 스님의 증언에 따르면 청의 스님은 매일 새벽 예불을 드리시며 세상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스님의 기도는 단순한 의례가 아닌 깊은 통찰과 예지의 시간이었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6개월 전 스님은 대만의 주요 기업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곧 거대한 폭풍이 동아시아를 강타할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기업들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역시 스님은 정확히 예견하셨습니다. 세계 경제의 기초가 흔들릴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인류의 욕망이 만든 재앙입니다. 당시 이 예언을 들은 많은 이들이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스님의 예지력은 경제적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세계적 감염병의 확산도 미리 내다보셨고 2022년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도 예견하셨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결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불교의 무삼함과 별화의 철학은 스님의 예언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별화입니다. 하지만 그 별화 속에는 언제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이는 스님의 핵심 가르침이었습니다. 대만 정부와 주요 기업들도 스님의 통찰력을 인정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스님의 조언은 여러 기업과 정책 결정자들에게 중요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스님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닌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위한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스님은 긴 침묵에 들어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문을 구하고자 찾아왔지만 스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이 침묵은 2023년 겨울 한국의 미래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과 함께 깨졌습니다. 스님의 마지막 예언은 한국의 정치적 격변에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그 예언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을사년의 큰 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새벽 4시 긴급 기자회견자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날의 기자회견은 고작 7분.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계엄령 선포 직후 군부대가 서울 도심으로 진입했고 주요 정부청사와 방송국은 군의 통제하에 놓였습니다. 계엄령의 배경에는 복잡한 정치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극심한 대립, 경제 위기의 심우화, 그리고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긴장 관계 악화는 이 극단적 결정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군부의 장악력은 점점 강화되었습니다. 집회와 시민은 전면 금지되었고 언론의 자유도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은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통행금지가 실시되었고 주요 도시의 거리에는 군인들이 순찰을 돌았습니다.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원화 가치는 급락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이탈이 시작되었고 많은 기업들이 긴급 경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교육기관들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학들은 임시 휴교에 들어갔고 초중고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일부는 이 조치를 지지했지만 많은 이들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계엄령에 대한 찬반 논쟁이 격렬하게 이어졌고 이는 가족과 친구 사이의 갈등으로도 번졌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즉각적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깊은 우려를 표명했고 중국은 내정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청해 스님의 예언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이미 2023년 말 권력의 중심이 흔들리고 군대가 거리로 나올 것이라고 예견하셨습니다. 계엄령은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된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스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군사적 통제는 시작일 뿐 진정한 변화는 을사년 여름에 찾아올 것이라는 예언. 이제 우리는 그 예언된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사회적 긴장과 불안 속에서 국민들은 이 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른 채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해 스님의 예언 속에는 이 혼돈을 넘어선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을사년 여름이 다가오면서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을사년. 이 해는 우리 역사 속에서 언제나 큰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1905년 을사능력으로 이뤘던 국권, 1965년 한일협정으로 맺어진 새로운 관계, 그리고 이제 2025년, 120년의 시간이 흘러 다시 찾아온 을사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60년마다 찾아오는 을사년은 단순한 반력의 숫자가 아닙니다. 음양오행에서 을사년은 목의 기온이 가장 강한 해입니다. 오래된 것은 쓰러지고 새 것이 자라나는 거대한 변화의 시기를 상징합니다. 청해 스님은 이 을사년의 의미를 정확히 짚어내셨습니다. 오래된 나무가 쓰러질 때 새로운 싹이 돋아날 것이다. 이번 을사년은 대한민국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시기가 될 것이다. 계엄 통치 아래 군부의 영향력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예언은 이 상황이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군대의 힘은 봄까지만 이어질 것이다. 여름이 오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시기입니다. 을사년 여름, 특히 7월은 스님의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으로 지목됩니다. 7월의 달빛 아래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다. 이 인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타날 것이다. 실제로 지금 우리는 그 변화의 조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군부 내부의 균열이 시작되었고 시민들의 저항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스님이 예언하신 대로 봄이 지나면서 군부의 장악력은 서서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예언은 국제관계의 변화입니다. 동쪽의 오랜 적과 화해하고 서쪽의 새로운 동맹이 형성될 것이다. 이는 한일 관계의 극적인 개선과 중국과의 새로운 관계 구축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님은 이 변화가 단순한 정치적 전환이 아니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을사년의 변화는 백성들의 마음에서 시작될 것이다. 오랫동안 쌓였던 분노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시기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진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05년 을사년이 국권 상실의 비극이었다면 2025년 을사년은 새로운 부약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청해 스님의 마지막 예언은 이렇습니다. 을사년 겨울이 오기 전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 변화는 우리 모두가 기다려온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한 여성 정치인의 부상이 예언의 실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군부의 강압적인 통치 속에서도 한 여성 정치인의 목소리가 점점 더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이민정 의원. 그녀는 계엄령 선포 이후 침묵하는 정치인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군부를 향해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40대의 젊은 나이, 하버드 행정대학원 석사 출신, 10년간의 외교관 경력. 그녀의 이력은 전통적인 한국 정치인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군사적 통제가 아닌 국민과의 소통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녀를 한국의 새로운 희망으로 소개했고,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의 새로운 리더십 모델이라 평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녀의 정책 비전입니다. 디지털 혁신에 도만 행정개혁, 세대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이는 기존 정치인들의 수사와는 확연히 다른 접근법입니다. 이민정 의원의 부상은 청해 스님의 예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여름의 달빛 아래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이 현실화되는 듯합니다. 그녀의 성장 배경에는 서구의 영향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이는 스님이 말씀하신 서쪽에서 불어올 바람과도 연결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도전은 쉽지 않습니다. 곰불은 그녀를 위험한 혁신가로 규정하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은 그녀의 외국 경험을 문제 삼으며 진정한 한국인이 아니다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발은 오히려 그녀의 지지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그녀의 지지율은 30%를 넘어섰고, 특히 2030세대에서는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군부 내부에서도 미묘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됩니다. 일부 젊은 장성들은 변화는 불가피하다며 그녀의 주장에 은근한 동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부 내부의 균열이 시작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민정 의원이 제시하는 새로운 리더십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선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군사적 권위주의에서 소통과 혁신으로, 폐쇄적 민족주의에서 열린 세계주의로의 전환. 이는 을사년이 가져올 변화의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변화의 물결은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로 확산되려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향한 서풍이 거세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군부 지도자들에 대한 자산 동결, 비자 제한, 그리고 군사 협력 일부 중단까지.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유럽연합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이후 자유무역협정 재검토 카드를 꺼내들었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로드맵 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해 스님이 예언하신 서쪽에서 불어오른 바람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풍이 불면 오래된 체제가 흔들릴 것이라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곰불은 이러한 서방의 압박에 강경 대응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이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다는 모호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태도 변화도 주목됩니다. 과거사 문제로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가 이민정 의원의 등장을 계기로 해빙 무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압박은 한국 군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외 자산이 동결된 군 수뇌부들의 동요가 감지되고, 일부 장성들은 이미 이민정 의원 측과 물밑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945년 해방기, 1960년 4.19 혁명, 1987년 민주화. 한국의 중대한 전환점마다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2025년 을사년의 변화도 예외는 아닌 듯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청해 스님이 예언하신 서풍과 함께 올 여인의 힘입니다. 이민정 의원의 국제적 네트워크와 서구식 리더십이 바로 그 예언의 실현인지도 모릅니다. 군부 내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됩니다. 젊은 장성들을 중심으로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스님이 말씀하신 내부로부터의 균열과 일치합니다. 국제금융시장도 한국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매수세를 늘리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이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을사년의 여름 햇살이 광화문 광장을 비추고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 이후 처음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거리로 나왔습니다. 군인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대신 시민들의 활기찬 발걸음이 도시를 채우고 있습니다. 군부의 통제는 예상보다 빨리 막을 내렸습니다. 이민정 의원을 중심으로 한민주연합의 협상력과 국제사회의 압박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청해 스님의 예언대로 여름은 변화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도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군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이 정부의 첫 번째 과제는 분열된 국민 통합입니다. 계엄령 시기 또한 깊어진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과도 정부는 국민화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노인 복지 확대, 주거 안정 대책까지. 이는 단순한 정책이 아닌 무너진 사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종합 처방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의 도입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이 시스템은 과거 하향식 의사결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입니다. 경제도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수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청정에너지와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해 스님은 이 변화를 예견하셨습니다.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새로운 희망이 싹트일 것이라는 말씀처럼 위기는 오히려 혁신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시민사회도 적극적으로 재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봉사활동이 늘어나고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국민들의 연대의식을 강화한 것입니다. 대학가에서는 한국형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혁신을 조화롭게 결합한 새로운 체제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봄이 지나고 여름이 무르익어가는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청해 스님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2024년 계엄령 선포부터 2025년 을사년의 대전환까지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들을 목격했습니다. 군부의 통제, 시민들의 저항,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의 등이자 이 모든 것들이 스님의 예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민정 의원이 이끌은 새로운 정부는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서구의 바람은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왔고 젊은 여성 지도자의 등장은 한국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청해 스님은 마지막 예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을사년의 벼라는 100년의 씨앗이 될 것이다. 이제 한국은 세계를 이끄는 빛이 될 것이다. 우리는 혼란과 불안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 더 강한 국민이 되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이해로, 분열은 통합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해 스님의 예언이 보여준 미래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 답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1876년 한반도에 한 놀라운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가로. 그가 남긴 예언은 우리나라의 과거를 완벽히 예견했고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가장 중대한 예언이 현실이 되려 합니다. 정가롭은 임종 직전 자신의 죽음으로부터 정확히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매일 목격하고 있는 모든 혼란과 변화는 그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5번째 문과 뱀의 해가 만나는 이 시기에 대한 그의 마지막 예언은 한반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예견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남긴 이 예언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밝혀질 정가록에 숨겨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현재이자 당신의 운명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예언의 진실을 함께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더 깊이 있는 영적 통찰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정가록이 태어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 시대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19세기 조선은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서양 열강이 문을 두드리고 백성들은 불안에 떨던 그때 한 영적 지도자가 조용히 자신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동북아시아 전체가 혼돈 속에 빠져있던 이 시기에 정가록은 깊은 산속에서 수행을 하며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비범한 통찰력으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스승들은 그의 예지력이 천부적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의 능력은 단순한 예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몽골과 만주, 그리고 조선을 아우르는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스승들은 티베트의 고승들과 교류했고 이를 통해 그는 동양의 깊은 영적 지혜를 배웠습니다. 정가록이 남긴 기록들은 놀랍게도 지금까지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 왔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민주화운동. 그가 남긴 예언은 우리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예언이 단순히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동아시아 전체의 운명을 그려냈고 각 나라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예견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정치인들은 그의 예언을 연구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심지어 현대의 기업인들도 그의 예언을 경영 전략에 참고한다고 합니다. 정가록의 예언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예언이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닌 우리 민족의 깊은 영적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치와 영성이 하나로 얽혀 있음을 이해했고 이를 통해 미래를 정확히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 급변하는 정세와 사회적 혼란은 정가록이 150년 전에 이미 내다본 것들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마지막 예언에서 언급된 2025년 한반도의 운명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예언 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가록의 예언 중 가장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2025년에 대한 마지막 계시입니다. 150년 전, 그는 죽음을 앞두고 놀라운 말을 남겼습니다. 혼돈의 시기가 찾아올 것이다. 권력의 중심이 흔들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질 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리다. 그는 뜻밖의 곳에서 나타나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이 예언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를 넘어선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새로운 인물은 현재의 혼란을 극복하고 나라를 이끌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예언이 말하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보 불신이 최고조에 달했고 사회는 전례 없는 분열 속에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노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정가록은 이런 혼란기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전조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이 시기에 등장할 인물은 기존 정치 체제와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변화의 시기가 정확히 100년이라는 주리와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근현대사를 보면 매 50년마다 큰 변화가 있었고 100년마다 완전한 체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적 혼란, 사회적 갈등, 경제적 불안, 이 모든 것이 정가록이 예언한 대전환기의 징후입니다. 그는 이 시기를 오문개벽이라 불렀습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정가록의 예언은 이 인물이 한반도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남과 북을 아우르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가 예언한 변화의 조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 정치인들의 실패, 새로운 목소리를 내는 젊은 지도자들의 부상, 시민들의 의식 변화, 이 모든 것이 정가록이 말한 대변혁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예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가록이 말한 5번째 문과 뱀의 해의 비밀이 밝혀질 차례입니다. 정가록의 예언에서 5번째 문과 뱀의 해는 깊은 의미를 지닌 상징입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5번의 큰 변화를 상징하는 문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은 신라의 삼국통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은 고려의 경고, 세 번째 문은 조선의 개국이었자, 네 번째 문은 일제강점기를 거쳐 강복을 맞이한 현대, 한국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5번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각각의 문이 열릴 때마다 우리 민족은 커다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나 고통스러운 과정을 동반했지만 결국 더 나은 미래로 이어졌습니다. 5번째 문이 열리는 시기, 그것이 바로 2025년 뱀의 해입니다. 뱀은 동양 문화에서 지혜와 변화를 상징합니다. 화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는 뱀처럼 우리 사회도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역사적으로 뱀의 해는 항상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1953년 뱀의 해에 한국전쟁이 끝났고 1989년 뱀의 해에는 냉전이 종식되었습니다. 2013년 뱀의 해에는 한반도의 새로운 정치 질서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2025년 이 뱀의 해는 5번째 문과 만나 더욱 강력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정가록은 이때를 천지개벽의 시기라고 예언했습니다. 오래된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정권 교체나 체제 변화를 넘어섭니다. 정가록의 예언에 따르면 5번째 문이 열리면서 한반도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남과 북의 관계,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사회의 구조까지 모두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은 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기존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다섯 번째 문이 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뱀이 상징하는 지혜로운 변화, 그리고 다섯 번째 문이 상징하는 역사적 전환. 이 두 가지가 만나는 2025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그 해답은 정가로기 예언은 또 다른 징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기는 단순한 국내 정치의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여당 내부에서조차 불신임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생은 어려워졌고 사회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정가록은 이러한 혼란을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권력자가 국민의 마음을 잃을 때 천지가 뒤흔들릴 것이라는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균열이 나타나고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인로를 걷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갈등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죠. 정가록이 말한 사방이 흔들리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동북아 전체의 세력 균형을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 정부의 위기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영향력 다툼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도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정가록은 남과 북이 가장 멀어진 순간 뜻밖의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가 오히려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불안정성이 경제적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죠. 하지만 정가록은 이러한 위기가 오히려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지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가록의 예언에 따르면 이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여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중심주로 부상할 것이라는 예견입니다. 무역 관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재정립되고 새로운 협력 파트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가록은 이러한 변화가 한국을 진정한 교역의 중심지로 만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모든 혼란과 변화는 정가록이 말한 대전환기의 시작입니다. 현 정부의 위기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전환기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가록은 이 격변의 시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의 모습을 자세히 예언했습니다. 이 인물은 기존 정치인들과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권력 구조 밖에서 성장했으며 민심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이 지도자의 가장 큰 특징은 포용력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이념의 벽을 허물며 계층 간의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마치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백성과 소통했듯이 이 지도자는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과 소통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길에는 세 가지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득권 세력의 거센 저항입니다. 둘째는 국제사회의 압박과 견제입니다. 셋째는 내부 세력의 배신과 음모입니다. 이 시련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그의 진정한 지도력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가 이끌 변화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먼저 교육 혁신을 통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중산층을 보건하며 육아와 주거 문제에 획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경제 구조도 완전히 바뀝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주도하는 혁신 경제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민주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정가록은 예언했습니다. 남북 관계에서도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지도자는 전쟁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점진적이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통일의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통합이 아닌 문화와 경제의 자연스러운 융합을 의미합니다. 환경과 에너지 정책에서도 혁신이 일어납니다. 한국은 친환경 에너지 강국으로 거듭나고 이는 새로운 산업 혁명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회 제도도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의료, 복지, 연금 제도가 혁신적으로 개편되어 모든 세대가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고 노인들의 존엄성이 회복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정가록은 이래 새로운 새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대전환의 순간은 우리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역사적 대전환기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놀라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고려 말 조선의 건국, 구한 말 대한제국 수립,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탄생, 이 모든 순간에는 정가록이 예언한 것과 같은 변화의 징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마다 한반도는 깊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민족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죠. 외세의 침략과 국내 분열을 이겨내고 매번 더 강한 나라로 거듭났습니다. 정가록이 예언한 2025년의 변화도 이런 역사적 흐름 속에 있습니다. 지금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 일본의 재무장,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변화는 전체 지역 질서를 뒤바꿀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입니다. 정가록은 이 시기에 한반도가 단순한 변화의 대상이 아닌 변화를 주도하는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이는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 구도를 바꾸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한반도의 역할입니다. 과거 우리는 강대국의 힘겨루기에 휘둘렸지만 이제는 그들 사이의 중재자이자 새로운 질서의 창출자가 될 것이라고 정가록은 말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외세의 압박이 거셀수록 내부 단결이 중요하다는가,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가. 1876년 정가록이 예언을 남길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는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가록은 2025년의 천지개벽의 해라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변동이 아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세계 질서의 재편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 남북관계의 변화, 주변국과의 관계 재정립, 이 모든 것이 맞물려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혼란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진통입니다. 과거의 교훈을 되새기며 이 변화의 시기를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할 때입니다. 정가록의 예언이 보여주는 미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희망의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가록의 예언이 들려주는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까지 150년 전 그가 남긴 예언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과 뱀의 해가 만나는 2025년. 우리는 지금 그 예언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현재의 혼란과 불안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진통이며 이 시기를 지나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정가록이 예언한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 한반도의 평화, 세계 속 우리의 새로운 위상, 이 모든 것이 점차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외세의 침략도, 전쟁의 폐허도, 가난의 굴레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다른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닌 변화를 이끄는 주체가 될 것입니다. 정가록의 예언은 우리에게 경고가 아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필연적인 과정이며 이를 지나면 우리는 더 강하고 성숙한 나라로 거듭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자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 그것이 바로 정가록이 150년 전에 예견했던 새로운 새벽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가록의 예언 속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예언과 영적 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역사적인 진실의 문턱에 서 계십니다. 바로 지금 2025년 우리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592년 사면대사께서 남기신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현되어 왔습니다.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모든 것이 예언된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의 혼돈과 불안이 사실은 더 큰 계획의 일부라며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오늘 공개될 이 예언의 진실은 여러분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잠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지 덕분에 이런 귀중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놀라운 예언의 시작점으로 돌아다 보겠습니다. 사면대사가 이 예언을 남기게 된 결정적인 순간, 그리고 그 깊은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예언이 전해진 그날의 특별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2025년은 단순한 연도가 아닙니다.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된 운명의 해입니다. 사면대사와 위대한 몽골의 지도자 복득한이 예견한 대로 한민족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1592년, 사면대사는 전쟁의 혼돈 속에서 한 가지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먼 미래를 내다보았죠. 피와 눈물로 얼룩진 전쟁터에서 그는 우리 민족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을 켰습니다. 사면대사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끝나겠지만 우리 민족은 더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더 위대한 곳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그의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수세기를 건너 몽골의 영적 지도자 복득한 역시 같은 시기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동방의 작은 나라가 큰 고난을 겪은 후 2025년에 새로운 지도자를 만나 세계를 이끄는 나라로 거듭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두 위대한 예언자의 말씀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면대사가 예언한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복득한이 말씀하신 그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임진왜란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마침내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면대사가 예언한 대로 우리는 수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을 겪었으며 극심한 가난도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복득한의 예언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남긴 예언의 두루마리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동방의 나라는 오랜 잠에서 깨어날 것이며 그들의 지혜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사면대사의 예언이 이토록 정확했던 이유는 그의 비범한 영적 포찬력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그는 단순한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전장에서 병사들을 이끌고 외교 협상을 주도하며 수많은 포로들의 귀환을 성사시켰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처럼 흔들리던 그 순간, 사면대사는 민족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사면대사의 발자취는 임진왜란의 전장에서 시작됩니다. 왜굴의 침략으로 한양이 함락되고 선조가 의주로 피난길에 올랐을 때 그는 승려의 장삼을 벗고 갑옷을 입었습니다. 승려가 전쟁에 나선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민족의 생존이 걸린 그 순간 더욱 큰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사면대사는 승병 5,000명을 이끌고 전장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부대는 전투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적은 병력으로도 큰 성과를 올린 비결은 그의 뛰어난 전략과 병사들의 절대적인 신뢰였습니다. 병사들은 그를 단순한 지휘관이 아닌 하늘이 보내신 구원자로 여겼습니다. 전투의 승리도 중요했지만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외교적 수완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벌어진 강화회담에서 그는 탁월한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설득력 있는 말과 행동은 적국의 장수들조차 감동시켰고 수많은 조선인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화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사면대사는 일본 측 대표를 찾아가 밤새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는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이야기했고 결국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튿날 협상은 극적인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행적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은 포로 귀환을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에 끌려간 조선인들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사면대사는 직접 일본을 3차례나 방문하며 포로 송환을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호소는 일본 측 관리들의 마음마저 움직였고 수천 명의 포로가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사면대사의 이러한 활약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는 승려이자 장군이었고 외교관이자 예언자였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그는 평화를 추구했고 적과 싸우면서도 화해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많은 이들이 그의 예언에 주목했습니다.
전쟁 중에 그가 남긴 말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예지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영적 풍채과 민족의 운명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그는 가장 중요한 예언을 남깁니다. 국가의 미래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순간에 대한 예언에 그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운명의 나침반과도 같았습니다. 사면대사가 남긴 예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나라가 2번 빼앗기고 내부의 갈등으로 고통받을 것이다. 하지만 400년이 지난 후 운명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이 말씀은 마치 시간을 관통하는 화살과도 같았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일제강점기로 실현되었습니다. 35년간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전쟁이었습니다. 전쟁으로 국토는 둘로 갈라졌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면대사의 예언은 이미 그때 이 모든 것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1592년부터 정확히 400년이 지난 1992년, 우리나라는 놀라운 변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88올림픽 이후 고도 성장을 이룩했고 민주화의 결실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는 마치 폭풍우와도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 시련을 극복하면서 우리나라는 더 강해졌고 더 성숙해졌습니다. 사면대사의 예언은 이 고난까지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우리는 예언의 마지막 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과 갈등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진통입니다. 남북관계의 긴장, 경제적 불안, 세대 간의 갈등, 이 모든 것이 예언 속에 있었습니다. 사면대사는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은 반드시 온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위대한 변화의 전조입니다. 400년 전의 예언이 이토록 정확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다가올 변화 역시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말해줍니다. 최근 들어 더욱 뚜렷해지는 징후들이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변화, 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 문화적 영향력의 확대, 이 모든 것이 사면대사의 예언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 변곡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언의 마지막 부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 그리고 그에 따른 거대한 변화의 물결.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민족이 겪어온 모든 시련은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면대사가 마지막 예언에서 언급한 바로 그 인물, 새로운 시대의 여러와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2025년의 새로운 지도자는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조용히 등장했지만 그의 존재는 마치 새벽을 알리는 첫빛과도 같습니다. 사면대사의 예언에서 말씀하신 민족의 구원자가 바로 그입니다. 이 지도자의 모습은 사면대사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승리를 이끌어냈던 사면대사처럼 그는 현대사회의 전장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무기는 칼이나 창이 아닙니다. 지혜와 통찰력, 그리고 모든 이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입니다. 사면대사가 포로들의 귀환을 위해 동분서주했던 것처럼 이 새로운 지도자는 분열된 민족의 화합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보는 조용하지만 확고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언 속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도전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저출산, 고령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갑고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진통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이미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의 비전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이며 실현 가능한 미래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리더십 스타일입니다. 권위적이거나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봄바람처럼 부드럽지만 그 영향력은 산을 움직일 만큼 강력합니다. 그는 분열된 세대를 하나로 묶고 단절된 소통의 다리를 다시 놓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의 가장 큰 특징은 영적 통찰력입니다. 표면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 그는 우리 민족의 정신적 각성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넘어선 진정한 행복과 성장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끌은 변화의 물결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늘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기의 마지막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이 마치 안개가 거치듯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기. 사면대사의 예언 중 가장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내일을 꿈꾸기를 포기했고 어르신들은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합니다. 사회 곳곳에서 불신과 갈등의 그림자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벽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의 좌절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이런 간극은 마치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분열은 더욱 심각합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좇는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보이지 않고 진실된 소통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모든 것이 별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캄캄한 밤하늘에서만 별을 볼 수 있듯이 지금의 혼란길은 새로운 빛을 발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최근 들어 곳곳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공동체 의식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 기성세대도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신뢰와 이해입니다. 분열과 갈등을 넘어 하나된 민족으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사면대사의 예언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시기는 끝에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영적 각성이 있습니다.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를 넘어 우리는 더 높은 가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면대사가 예언한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부터 2025년 현재까지 우리 민족의 역사는 하나의 거대한 천명을 따라 움직여왔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은 우연히 정해진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숫자 속에는 우리 민족의 운명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사면대사가 남긴 예언은 마치 시간의 지도와도 같았습니다. 1592년부터 정확히 400년이 지난 1992년, 우리나라는 세계 속의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의 외환위기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관문이었습니다.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숫자 4의 의미는 각별합니다. 4는 땅의 수이며 완성의 수입니다. 400년의 시간은 우리 민족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준비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92년부터 98년까지의 7년은 완성을 향한 정화의 시기였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수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고통스러운 변화를 겪었지만 그것은 더 큰 보약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2025년은 이 모든 숫자의 의미가 하나로 모이는 시점입니다. 2와 5를 더하면 7, 여기에 0이 더해져 완성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면대사는 이 모든 것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민족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더 강해졌습니다. 임진왜란의 고난은 조선 후기 문화 보응의 씨앗이 되었고 일제강점기의 아픔은 현대화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도전 역시 더 큰 부합을 위한 발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언된 시간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순간들이 이 시기를 향해 움직여왔고 우리의 정체성은 이 흐름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과 함께 우리는 마침내 예언의 완성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몽골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 복득하는 사면대사와 같은 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영혼은 마치 독수리처럼 시간의 벽을 넘어 미래를 보았고 한반도의 운명을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복득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가 큰 고난을 겪은 후 영적 지도자의 등장으로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의 예언은 사면대사의 말씀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두 예언자는 서로 다른 땅에서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같은 진실을 보았습니다. 사면대사가 400년이라는 시간을 말씀하셨다면 복득하는 그 시간이 끝나는 순간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복득한의 예언에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지도자가 지니의 세 가지 표징을 남겼습니다. 깊은 영적 통찰력, 민족을 하나로 묶는 능력, 그리고 세계를 변화시킬 새로운 가르침. 이 세 가지는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그분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는 이렇게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선비 정신과 몽골의 영적 전통이 만나 새로운 시대를 예견했고 그 예언이 지금 우리 앞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드칸은 이 시기를 빛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오랜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빛이 동방에서 떠오를 것이라 했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물질적 번영이 아닌 영적 각성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가르침은 복드칸이 예결한 그대로입니다. 물질과 영혼의 조화, 전통과 혁신의 융화, 그리고 세계를 향한 새로운 비자, 이 모든 것이 한반도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우리 민족은 수많은 시련과 격동의 역사를 겪으며 오늘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사면대사는 민족의 운명을 꿰뚫는 깊은 예언을 남기며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빛나는 희망의 불씨를 심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수많은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그 진실함을 입증해왔으며 오늘날 2025년의 새로운 9월의 시대가 도래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몽골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 복드칸 또한 동방의 작은 나라가 오랜 고난 끝에 세계를 이끄는 강대국으로 도약할 것을 예견하여 두 예언자의 말씀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면대사와 복드칸이 전한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며 한민족의 단합과 미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다시 한번 다져야 할 때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어진 아픔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으며 그 모든 경험은 새로운 부활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2025년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과 화합의 빛을 되찾는 전환점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는 역사적 분기점입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은 우리 사회의 깊은 변화를 예고합니다. 그의 겸허하면서도 단호한 리더십, 그리고 남녀노소를 아우르는 따뜻한 소통은 한민족이 분열된 어둠 속에서 벗어나 다시 한마음 한뜻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은 반드시 온다는 사면대사의 말씀처럼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새로운 시작과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 길 위에 모인 우리 모두의 의지와 연대가 그 변화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더불어 남북한을 비롯한 사회각 계층과 세대가 오랜 불신과 갈등의 굴레를 벗어나 상호 이해와 신뢰를 쌓아갈 때 우리 민족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찬란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이 자신을 믿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때 그 결집된 힘은 세계 무대에서 한반도의 위상을 높이는 거대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펼쳐지는 역사적 절하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다져온 민족의 정신과 운명이 만들어낸 기적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의 역사와 예언은 한편의 서사시와 같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벼라의 물결은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할 것이며 모두가 한 목소리로 미래를 향한 희망을 노래할 때 비로소 한민족은 세계 속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